반갑습니다. 실용경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주체의 상호 의존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주체의 상호 의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경제 주체라고 하면 가계, 기업, 정부, 외국까지 경제 주체로 봅니다. 가계, 기업, 정부, 외국까지 경제 주체로 봅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은 수요라고 나오는데요.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욕구를 우리는 수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는 경제활동의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경제 전체의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소비와 투자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총수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총수요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소비와 투자입니다. 이외에도 정부 지출과 수출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요는 소비와 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고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소득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징 보시면은 임금 인상은 한편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하는 점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일단 네 가지의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입니다. 가계는 소비의 주체고 기업은 생산의 주체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기본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이 있습니다. 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 요소가 거래되어지는 시장이고, 노동, 토지, 자본이 거래되어지는 시장을 우리는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계는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 이외에도 생산물 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생산물 시장은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어지는 시장을 우리는 생산물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계와 이 기업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을 통해서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를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얘기하는데 가계, 기업, 다음에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세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정부가 역할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세는 쉬운 말로 세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수입 충당 이외에도 조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경기 조절 역할을 합니다. 세금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합니다. 여기서 경기는 국민 경제의 전반적 활동 수준을 우리가 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할 때 그 경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조절하는데 이 경기 조절은 소비나 저축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계의 소비, 그리고 저축, 그리고 기업의 투자에 조세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 조세가 소득 재분배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이 세금을 통해서 저소득층 가계의 복지를 지원한다든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먼저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보시면은 지방세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조세 분류에서 두 번째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은 세금입니다. 담세자는요, 그 세금 금전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러고요. 납세자는요, 납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납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우리는 직접세라고 얘기하는데, 직접세의 종류를 보시면은 가계 소득에 벌어들이는 소득세, 기업의 수입에 거두어들이는 법인세, 그다음에 재산세, 상속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직접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조세를 우리는 직접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 분류에서 간접세가 나옵니다. 자, 간접세는 소비 대중에게 전가되는 대중과세로 담세자와 납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 대중이고요. 납세자는 그걸 세금을 거둔 사람입니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서로 다른 세금.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주류에 붙는 주세, 그 다음에 사치성 소비재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경제정책에서 먼저 효율적인 생산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생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나 소비자가 없어야 합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과점 기업이 없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외부성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나 생산자의 의사결정이 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통합사회 시간 때 외부 효과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외부 효과라 하는 것은 어떤 경제 주체의 생산 또는 소비 행위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도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한다라고 배웠고, 외부 효과에는 이익을 주는 외부 경제와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달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개입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개입에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었던 시장의 가격,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한정된 아까운 자원을 하나도 남거나 모자람 없이 전량 소비되게 만드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자, 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개입이 정부의 시장 개입 상황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이 있을 수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른 정부의 개입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 경제의 전반적 활동 수준을 우리는 경기라고 하고, 이 국민 경제의 전반적 활동 수준이 활발하고 좋을 때를 호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불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 경기가 침체해 있을 때, 국민 경제의 전반적 활동 상황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개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재정정책은 세금을 통한 경기 조절 정책입니다. 일단 세금을 감면시켜 주고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걸 우리는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정책입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인데 이것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같이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을 인하시키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시중에 유통되어지는 화폐의 양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자,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는요, 세율을 올린다든지 정부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써야 되고요. 통화정책에서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경제 성장 단계에 따른 개입인데요. 자, 첫 번째, 개발도상국.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국가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을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미 개발이 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개발보다는 복지의 정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